자, 이번 시간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연속 확률 분포인데 확률 밀도 함수 fx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집니다. 루트 2 파이 분의 시그마 분의 1에 2m 마이너스 2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모든 함수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함수, 이걸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불러줍니다. 쌤,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당연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요 식의 그래프를 요 식을 유심히 살펴보면 나머지는 그냥 상수들이고요. 상수들이고, 여기서 실제로 변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 시그마, 이게 표준 편차입니다. 시그마 표준 편차. 그 다음에 m 평균, 요 두 가지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예를 들어서 평균이 뭐 10이고 표준 편차가 5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시그마에 5 대입하고 평균에 10 이렇게 대입하면 되니까, 결국 우리는 이 정규 분포 식을 외우지 말고 이 정규 분포는 이거 평균과 표준 편차 이것만 있으면 만들어 쓸 수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힘들게 쓰지 말고 요 두 가지만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굉장히 힘드니까 여기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가져간다,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요소, 평균과 표준 편차. 따라서 이제 정규 분포는 앞으로 어떻게 들고 다니면 되냐면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n이라고 쓰고요. 얘는 normal distribution의 약자입니다. normal 정규 분포. 그리고 여기 m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 분산, 이렇게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 대신에 요걸로 대체해서 가져가면 돼요. 그럼 요건 어떻게 했냐면 이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또는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10,2의 제곱이라면 얘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포 x,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여러분 볼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아랫부분의 넓이가, 확률 밀도 함수의 아랫부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우린 이 정규 분포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건데, 자, 우리 실력으로, 고등학교 수학 실력으로 이 그래프는 못 그립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냥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불러주는데, 곡선은 좌우 대칭인 종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좌우 대칭인 종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x값이라고 치면 x축하고 만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x축을 정근선으로 하는 좌우 대칭 종 모양입니다. 그럼 당연히 대칭축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 대칭축이 바로 평균입니다. 평균.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은 첫 번째,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인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x축을 정근선으로 합니다. x축을 정근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확률 변수니까 이 아랫부분 전체 면적은 1입니다. 아래 면적은 전체 1입니다. 아랫부분의 면적은 1입니다.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니까 아랫부분의 면적은 1이에요. 아, 쌤, 이 x축하고 안 만나는데 넓이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나와요. 어쨌든 여러분이 계산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아랫부분 전체 면적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그러면 평균이라는 건, 여기서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평균이라는 건 이제 대칭축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대칭축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 이 시그마입니다. 이 시그마, 표준 편차. 그래서 요 녀석이 모양을 담당하는데,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은 똑같은 상황에서 얘가 모였다가 풀어졌다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평균이 m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확 모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겁니다. 퍼져 있는 모양, 모여 있는 모양. 당연히 우리는 표준 편차가 크면, 표준 편차가 작으면부터 하죠. 작으면 모여있는 모양이겠죠. 모여있는 모양. 모여있다.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커지면 퍼져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이해할 수 있죠. 그죠? 퍼져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적당히 상황에 맞춰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확하게 그릴 거 아니거든요. 정확히 그릴 거 아니니까 좌우 대칭 종 모양으로 해놓고 표준 편차가 크면 조금 퍼지게, 표준 편차가 작으면 모여있게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차피 아무도 정확하게 안 그립니다. 아니 못 그려요. 예를 들어서 이 정규 분포를 그림으로 그리면 자, 적당히 종 모양으로 그려놓고 평균이 10이다 이렇게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2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2면 이 정도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여기에 겹쳐서 뭐 빨간색으로 뭐 확률 변수 x-가 n 10, 만약에 4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4의 제곱 만들어진다면 얘는 평균이 10이니까 요거랑 대칭축은 똑같겠죠, 그죠? 근데 표준 편차가 4니까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렇죠. 이거보다 조금 더 퍼지게 그리면 되는 거죠. 퍼지게 그린다는 얘기는 요 최대값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가 4일 때 이런 그림을 그려진다면 시그마가 2일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시그마가 2일 때. 아시겠죠? 이렇게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다시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을 정근선으로 갖고 아래쪽의 면적은 1이면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모이고 표준 편차가 크면 벌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준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차피 못 그리기 때문에 구별되게만 그려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규 분포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확률을 구할 겁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할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확률 밀도 함수인 이 정규 분포를 가지고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정규 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이 계산입니다. 자, 우리는 정규 분포에서 아래쪽에 넓이가 확률인 거 알죠, 그죠? 근데 문제는 얘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 넓이를 못 구하죠, 그죠? 넓이를 못 구합니다. 당연히 이걸 뭐 적분해서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그럼 다른 방식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그 다음 10,2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가 있고, 어떤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 20,4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가 있다고 치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뭘 묻냐면, 자, p, 이제 확률 8부터 x가 14까지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확률 분포,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상황에서 자, 어떤 하나를 뽑았을 때 x가 8에서부터 14까지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걸 대충 이 정도로 그렸어요. 그럼 8은 이 왼쪽에 들어있고 14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에 뭐를 구해야 된다?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넓이를 구할 방법은 지금 없죠, 그죠? 없습니다. 자, 만약에 요거랑 비교해서 두 번째 문제, 여기서 하나를 뽑았는데, 자, y가 16에서부터 시작해서 y가 24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도 좌우 대칭, 종 모양이고 20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근데 표준 편차가 4니까 요거보다 좀 더 퍼지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여기가 20이 되는 거고 얘는 16부터 24니까 16 조금 멀리 떨어져 있죠. 16, 그 다음에 28이라고 하죠. 28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28.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규 분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얘는 왼쪽으로 이만큼 같죠? 얘는 왼쪽으로 4만큼 같습니다. 그죠? 왼쪽으로 평균보다 2만큼 작고 얘는 4만큼 왼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요 4라는 숫자를 여기 주어져 있는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2죠, 그죠? 2를 한 칸으로 해석을 한다면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요게 왼쪽으로 한 칸 같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4만큼 떨어져 있는데 표준 편차 4를 한 칸이라고 생각한다면 왼쪽으로 한 칸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져 있는 값 2하고 4라는 값은 서로 다르지만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얘는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왼쪽으로 한 칸이라고 해서 왼쪽으로 간 칸수가 똑같죠, 그죠?
똑같죠? 자, 여기에다가 오른쪽도 봅시다. 이 14는 여기서 4만큼 떨어져 있는데 표준 편차가 2니까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두 칸이라는 거 알겠나요? 두 칸? 두 칸? 다시 표준 편차가 2니까 2씩 한 칸, 두 칸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따라서 얘는 14는 오른쪽으로 두 칸이 되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두 칸. 두 칸. 자, 여기 28도 비교를 해보면, 28도 비교해보면, 요 분포는 표준 편차가 4니까 4씩 두 번 건너온 겁니다. 그죠? 따라서 얘도 몇 칸? 두 칸 이렇게 됩니다. 두 칸. 두 칸. 자, 정규 분포는 이 정규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에 상관없이 평균을 기준으로 칸수가 같으면 넓이가 같습니다. 이게 정규 분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다시. 8부터 14까지 요 노란색 부분의 넓이랑 16부터 28까지 요 주황색 부분의 넓이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정규 분포는. 왜? 이게 정규 분포의 가장 특징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평균에서 몇 만큼 떨어져 있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몇 칸 떨어져 있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칸수마다 넓이는 일정하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넓이는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한 칸에서 오른쪽 두 칸까지 넓이, 요 녀석은 왼쪽 한 칸에서 오른쪽 두 칸까지의 넓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넓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 이겁니다. 자, 이걸 이미 사람들이 계산해 놨어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P, M 그 다음에 X는 K라고 쓰고 여기 뭐라고 쓰냐면 K 값이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라고 쓰고 여기 0.3413, 그 다음 0.4772 이렇게 숫자가 써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보면. 정규 분포는 이걸 여러분들이 넓이를 직접 계산할 수 없으니까 정규 분포의 특징, 평균에서 떨어진 칸수마다 넓이가 일정하다. 그 넓이를 이미 구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걸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평균이 M이거든요. 평균 M. M을 기준으로 K까지의 확률입니다. K까지의 넓이를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럼 K가 M 플러스 시그마거든요. 그러면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넓이가 뭐다? 0.3413. 자, 얘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2시그마죠. 2시그마입니다. 그럼 평균을 기준으로 몇 칸 떨어져 있다? 두 칸. 두 칸 떨어져 있을 때 넓이는 뭐? 0.4772.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요 아래 요 왼쪽 한 칸 부분, 요 부분의 넓이는 0.3413이고 요 오른쪽의 넓이는 0.4772다. 이런 결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도 왼쪽 한 칸, 오른쪽 두 칸이니까 요거 두 개의 넓이는 서로 어떻다? 같다. 이겁니다. 이게 정규 분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지금부터 넓이를 계산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게 복잡해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는 딱 두 가지 요소만 가져갑니다. 뭐랑 뭐만 가져가냐면 대칭축과, 죄송합니다. 평균과 분산만 가져가는데 표준 편차의 제곱, 표준 편차를 가져가는데 그래프 모양을 따질 때 평균은 대칭축의 역할을 하고 표준 편차는 이 그래프가 얼마만큼 모였는지 벌어졌는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요걸 바탕으로 정규분포 곡선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확률을 계산할 때 쓰는데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몇 칸 떨어져 있다는 걸 이용해서 넓이를 찾아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뭐 16,3의 제곱이라고 치죠. 이렇게 됐을 때 자, 확률 19부터 시작해서 x가 x가 22까지가 되는 확률을 계산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이것도 정규 분포는 무조건 그래프로 확률을 구합니다. 자, 그럼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놓고 평균이 16이죠, 그죠? 평균이 16이고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19부터 22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따라서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랫부분의 넓이를 찾아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칸수로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칸수 표준 편차가 3이니까 얘는 이 간격이 3이죠, 그죠? 따라서 이 19란 녀석은 오른쪽으로 한 칸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럼 20이란 녀석은 여기서 3만큼 더 왔으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일까요? 두 칸이겠죠, 그죠? 두 칸.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을 보면
평균에서 두 칸 떨어져 있을 때 이 넓이가 0.477입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시작해서 두 칸 떨어져 있을 때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0.4772가 되고 이 부분 평균에서 한 칸 떨어져 있을 때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0.3413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파란색에서 노란색을 빼면 됩니다. 그죠? 빼면 됩니다. 빼서 계산하면 결국 0.1359인가요? 1359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빼면 9.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죠? 9, 6에서 1 빼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확률은 0.1359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몇 칸 떨어져 있다는 확률은 이미 계산해 놨으니까 이걸 보고 어느 부분의 넓인지를 찾아내면 된다. 이게 정규 분포를 이용한 확률 계산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규 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몇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몇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확률이 어떻다? 결정돼 있다. 그러니까 그 칸은 이미 다 계산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고 여기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찾아내면 된다. 이게 정규 분포를 이용한 확률의 계산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